머스크가 태극기를 16개 올린 날, 진짜 승자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엔지니어를 칭찬하는 동안 그 칭찬에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테슬라 코리아 채용 공고 하나를 리포스트했습니다. 직책은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그리고 그 밑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16개 나란히 박아놨습니다. 한국 반응은 뜨거웠죠. 세계 최고 부자가 우리 기술을 인정했다. K반도체 세계 최고 증명. 자부심 가질 만하다. 근데 잠깐,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걸까요? 편의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대 한가운데 1등 과자 브랜드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편의점은 그 과자가 잘 팔릴수록 기뻐합니다. 근데 편의점 본사 MD는 그 과자를 팔면서 동시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공정으로 만드는지, 왜 이게 잘 팔리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PB 상품을 출시합니다. 더 싸고 마진은 더 높고 1등 브랜드 자리를 슬쩍 밀어냅니다. 지금 테슬라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칭찬은 전략이었고 태극기 16개는 선점 선언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추적합니다. 테슬라가 한국 없이 AI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구조 안에서 진짜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한국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끝까지 보고 나면 머스크의 태극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자꾸 칭찬만 받고 있을까요? 칭찬이 전략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 수순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머스크가 태극기를 올리기 정확히 3주 전, 테슬라는 조용히 폭탄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머스크가 선언한 겁니다. 테라팩을 짓겠다고. 반도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자기 손으로 하는 초대형 공장을요. 그 발표가 나온 지 딱 3주 뒤에 태극기 16개가 올라왔습니다. 공장 짓겠다고 선언하고 그 공장을 돌릴 사람을 바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머스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냐고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테슬라가 태극기를 올리기 6개월 전인 2025년 7월, 조용하지만 엄청난 계약 하나가 체결됐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약 23조 원 규모의 AI 칩 위탁 생성 계약을 맺은 겁니다. AI6라는 이름의 칩을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기로 한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던 상황에서 23조 원짜리 대형 고객이 들어온 거니까요. 언론은 삼성의 쾌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안에 이상한 조항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삼성 공장 안에 상주하면서 생산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손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와서 요리사 옆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23조 원짜리 대형 주문을 빌미로요. 보통 이런 요구를 하는 고객은 두 종류입니다. 완벽한 품질을 원하는 고객이거나 레시피를 배우려는 고객이거나. 테슬라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여기서 테슬라가 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냉장고 만드는 회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굴리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그 연산을 책임지는 게 AI 칩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그 칩을 엔비디아한테 사왔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H100 한 개 가격이 약 3만에서 4만 달러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이런 칩이 수만 개 필요합니다. 4만 달러 곱하기 만 개만 해도 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전부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고 몇 년 전부터 줄 서 있거든요. 아무리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라도 줄은 서야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내린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내가 직접 만든다. 그게 테라팩 선언이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자체 처리하는 공장을 미국 안에 짓겠다는 겁니다. 애플도 M 시리즈 칩을 직접 설계하지만 생산은 TSMC에 맡깁니다. 구글 TPU도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죠. 근데 테슬라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는 반도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칩 설계하는 것과 칩 양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수율.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웨이퍼 100장을 공정에 넣었을 때 멀쩡한 칩이 몇 장 나오느냐. 이게 수율입니다. 수율 1%면 100장 넣어서 한 장 건지는 겁니다. 10%면 10장이고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도 어떤 회사는 수율이 1%가 나오고 어떤 회사는 10%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노하우입니다. 책에 없는 겁니다.
수십 년간 밤새워 실패하면서 쌓아온 사람의 경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가진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3조 원을 냈습니다. 칩을 사려고 낸 게 아닙니다.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 옆에 붙어서 직접 배우려고 낸 겁니다. 공장 주방에 앉아서 요리사가 어떻게 칼을 쓰는지, 어떤 순서로 조리하는지, 불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전부 눈으로 익히는 겁니다. 23조 원은 수업료였던 셈이죠. 삼성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 직원들이 뭘 보고 있는지, 뭘 배워가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했냐고요? 단기 수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적자를 메울 현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23조 원을 거절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살아남아야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이 마주한 딜레마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딜레마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포인트 하나. 테슬라는 처음부터 칩을 원한 게 아니라 칩 만드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물고기를 살아온 게 아니라 낚시텍 기술을 배우러 온 겁니다. 물고기는 먹으면 없어지지만 낚시텍 기술은 평생 씁니다. 23조 원은 강습료였던 셈이죠. 그리고 강습이 끝나면 강습생은 더 이상 선생님한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테슬라 혼자가 아니라 빅테크 전체가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엔지니어는 지금 전 세계 기술 생태계에서 가장 희귀한 먹이가 됐습니다. 먹이가 희귀할수록 포식자들이 몰려드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접근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연봉을 올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체력전입니다. 그리고 체력전에서는 시장 규모가 큰 쪽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인재가 떠난 자리는 분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의 진짜 자산은 특허 문서나 공장 설비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의 몸에 새겨진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5년 뒤 반도체 패권 지도가 달라집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머스크가 태극기 16개 올린 날 진짜 승자는 한국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칭찬받는 쪽이 지는 게 아닙니다. 칭찬이 전략의 일부일 때, 칭찬받는 쪽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칭찬은 포위망의 시작이 됩니다. 머스크가 태극기를 올린 건 한국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없이는 자기 다음 챕터를 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지금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삼성은 오늘도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다음 세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클린룸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늘도 새벽에 불량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일 어느 나라 회사 배지를 달고 일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는 방향이 곧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됩니다. 태극기 16개짜리 채용 공고 하나가 이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칭찬받을수록 위태로워진다는 역설. 그 역설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전쟁의 승자는 가장 많이 칭찬받은 쪽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멈추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